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46%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31%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전장은 뭐라 그럴까요? 코스피가 조금 더 개파락을 좀 더 심하게 떨어졌다가 오전에 살짝 올리는 척 했다가 쳐밀렸다가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이 좀 더 밀렸다가 마지막에 좀 끌어당기는, 결국에는 수급의 문제. 오늘 수급을 보면요, 코스피는 양매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좀 더 빠졌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후장 들어와서 끌어당겼어요. 오늘은 물량이 그렇게 많이 출회되지도 않았었어요. 어디에? 코스닥에. 확실히 적죠. 하지 않았지만 이제 가지고 놀 정도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아직도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올라갈 때 그래 슬금슬금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올라갈 때 튼튼하게 올라간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제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이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밀리고 나면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신규 매수세가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들이 들고 있는 외국인 기관들 물량으로 들었다 놨다가 쉬운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또 1000포인트 또 확인을 했어요. 그쵸? 이 자리 또 확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밑에 박스에 중간값 정도 그냥 998포인트 나온단 말이에요. 요 자리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냥 오늘 그 자리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자리를 이제는 깨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이 갭 자리 이제 메꾼 거예요, 다시. 절대 갭은 안 만들어준다. 절대 손해보는 짓은 안 한다. 누가? 외국인 기관들은. 그냥 그런 의도고요. 이제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뭐 해야 돼? 1013포인트를 뚫고 올라서는지만 코스닥은 체크. 이 자리 못 뚫으면 뭐 한다? 다시 또 오늘의 저점을 또 확인한다. 이 저점 무너지면 그 다음은 99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자,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이 2995포인트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즉 3000포인트를 유지하려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오늘 어땠어요? 갭으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냥 갭으로 밀어버리니까 위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결국 3000포인트가 다시 또 저항이 됐어요. 야같다라는 거죠. 이 추세 말씀드렸죠. 요런 추세 하나 있고, 요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대로는 못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추세에서 유지하는지 좀 보자라고 했는데, 이 뭐예요? 갭으로 밀어가지고 요 그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리든 아니면 버티든 또 다른 추세를 이제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웬만하면 다시 이 위로 안착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겠죠. 못해도 3005포인트 위로 안착, 3005포인트, 3010포인트 위로 안착해야 되는 그림을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자리로는 2965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놓자. 계속 지금 FOMC 회의에 테이퍼링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말도 나오고, 또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첫 사망자가 나왔다. 계속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정말 오미크론으로 죽은 사람인지, 기존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인지, 지들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지들이 그런 걸 정확히 알 정도면, 현재 우리 사회에 이 코로나가 2년째 발생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차 백신 맞고 2차 백신 맞고 끝났다 라고 했는데 오미크론 생기고, 또 백신을 맞았는데도 걸린다 하니까 3차까지가 기본이다 라는 식으로 또 말을 바꾸죠. 지금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백신 맞고 백신을 맞는데 누군가 다친다라는 표현보다 누군가 아프고, 또 누군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늘 보면은
좀 표현이 좀 제가 저급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이 시대의 마루타가 된 거예요. 마루타가. 그냥 즉 그냥 이 백신에 대해서 시간이 없고 이미 발생이 됐으니까 우리를 가지고 뭐예요?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안에 뭐 몇백 명 데리고 임상시험 해가지고 그게 이제 긴급 승인을 받아갖고 뭐 화이자든 모더나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지만 결국엔 아직도 우리는 임상 실험자들인 거예요. 돈 안 받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백신을 맞춰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 아직 확실하게 이 백신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100%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프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그런 시장이다. 아무튼 뭐 그런 뭐라고 말하기도 좀 그러네요. 자, 어찌됐든 12월달 산타랠리는 물 건너 갔나 봐요. 그냥 내년 희망찬 2022년 1월을 기대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판단밖에 안 들어요. 그래도 이번 달 다음 년에 1월을 위한 초석은 만들어내야 된다. 그 초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결국엔 2985포인트, 즉 그냥 3000포인트 위로는 올려다 놓고 이번 달 끝나야 된다라는 판단만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뭐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랬든 저랬든 3000포인트로 다시 올려다 놓고 올해는 어찌됐든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뭐 좀 더 강하게 3020 위로 올라가든 3050 위로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3000포인트 위로는 올려다 놓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 뭐 시장이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2950포인트 위에서는 버틸 확률이 높다. 결국엔 또 박스권 유지하는 흐름 또 만들어낸다.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수는 솔직히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네요. 이제는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코스피가 코스피스럽다. 코스닥이 코스닥 처한다. 뭐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집 앞에 지나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냥 시장이 시장 같지 않다. 그죠?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날리고, 비트코인은 5,500만 원만 지켜내면 됩니다. 거기 못 지켜내면 5천만 원인데 머리 아프겠죠? 어찌됐든 5,500만 원만 지켜내는 흐름이에요. 원래 밑꼬리를 쫙 달고 요렇게 끌어당겨 오면요, 요렇게 밑꼬리를 달고 끌어당겨 오면 이게 음봉이면 뭐 한다? 웬만하면 이 밑꼬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요. 막 요렇게 쫙 당겨놓고 올리는 척 했다가 한번 쫙 눌러놓고 이 몸통 밑으로 안착이 어느 정도 되면 무조건 요 자리는 한번 확인해갖고 쌍바닥을 찍든 아니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 앉았다가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비트코인은 최근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지수는 그렇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는 바고요. 오늘 아이진이 상을 갔어요. 그러면서 뭐 서린바이오, 뭐 이연제약, 그 다음에 셀루메드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는데 대부분 백신 관련 애들이죠. 국내산 백신 애들. 아이진이 백신 어제 뉴스가 나왔죠. 장 막판 정도에 뭐라고 나왔냐? 뭐 화이자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적다. 국내 백신 치고 뭐 말은 나왔는데 뭐 그러면 상을 갔어요. 근데 상이 좀 시원치 않다라는 거. 하루 종일 풀었다 놨다 풀었다 하면서 그 뒤에 따라가는 놈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나마 셀루메드가 많이 하락을 했던 거고 가벼우니까 좀 올라가는 부분인 거고, 나머지 애들은 뭐 별반 없고요. 자, 오늘은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에요.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바닥 대비해서 거진 600% 정도 상승을 하고 주가가 쫙 눌린 다음에 여기서 뭐 한다? 바닥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 아닌데 이 박스권 위에서 버틸 거냐?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다면 요 중간가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흐름 만들어내고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이슈를 동반하면서. 그죠?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하고 정확히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고 확실히 바이오니아의 흐름을 보면요. 대부분 이제 이 밑에 건 지워버릴게요. 아무 필요도 없으니까 고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 69,500원 정도가 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죠? 대략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면 이 자리와 이 자리의 25% 중간값이 53,500원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25% 정도니까 요 정도 올라온 게 뭐예요? 30%예요. 즉 기술적 반등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은 30에서 50% 나온다. 이 50% 위로 안착을 하면 뭐다? 추세 상승이다. 그죠? 기술적 반등은 확실히 나온 자리예요. 나왔고 그 기술적 반등이 50%를 메꾸진 못했지만 그래도 30% 이상의 반등이 나왔고 이 50%와 바닥의 중간값인 53,500원이 있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얘는 추세 반전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왜? 거래량이 증명한다. 다른 여타 종목과 다르게요. 얘는 수급을 올리면서 거래를 엄청나게 터뜨렸어요. 어디서? 요 밑바닥에서 많이 터뜨렸지만 여기서 터뜨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어디? 여기까지 터뜨린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자리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거래량이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그죠? 여기랑 동일한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 올라가면서 털고 갔을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누군가 털고 갔더라도 누군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기존의 상승을 만들었던 거래량만큼 터졌다라는 건 이건 일부러 누가 억지로 밀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이 파동을 한번 만들어낼 수도 있는 자리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꼭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이 민다 하더라도 얘는 51,5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자리 이탈하면 뭐다? 여기서 들어왔던 애들이 여기서 조금 해먹고 결국에는 여기서 뭐 했다? 털고 나가는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자리는 그 다음을 위한 뭔가 초석을 또 한 번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여타 제약바이오하고는 다르게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래량이 보인다라는 거죠. 뭐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얘는 한 차례 더 고점을 갱신했다라는 거고 고점을 갱신하지 않은 것들 중에 좀 볼까요? 뭐가 있냐? 얘도 큰 비슷비슷하네요. 다 비슷비슷하네요. 뭐가 있지? 대부분 보면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 누르고 나서 이 자리를 올라올 때 거래량이 여기보다 확실히 적게 터져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즉 들어간 수급을 적게 넣었다는 게 돈을 적게 썼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올리려고. 그러니까 적게 썼으니까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누르면서 뭐다?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바이오니아는 수급 자체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올리면서 매물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과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남들 올라온 자리보다 확실하게 강하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수급 자체가.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리에서만 유지가 되면 얘는 한 차례 더 뽑아내는 흐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뽑아내는 흐름이 뭐 이제 이 7만원이겠죠? 이 7만원을 넘어서냐 못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더 가냐 못 가냐가 결정이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 세종메디칼, 제넨설 관련된 종목이죠. 기존에 여기서 하락을 강하게 했을 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웬만하면 이 갭은 한번 메꿀 거고, 이 갭을 메꿀 거고, 메꾸고 나서 여기 갭은 안 메꿔야 뭐 한다? 그 다음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메꾸면 뭐다? 나가리다. 그죠? 얘는 확실하게 세력주거든요? 아직까지는 세력주인데, 내일이 이제 결정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이게 상승하고 나서, 거래정지를 먹고 나서, 여기서 뭐 했다? 강하게 음봉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누군가는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주가를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양봉이 터질 때 거래를 덮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기어나간 누군가가 여기서 다시 기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더 이상 안 누르고, 그죠? 이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를 빵 올렸고, 그러면서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이렇게 제가 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 종목 세력주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강하게 눌렸어요. 그러면 최근에 그냥 거래량의 관점으로만 본다면요, 들어왔고 물량을 모으고 한번 올린 다음에 여기서 한번 털어내고 또 어제 들어간 물량은 여기서 털어낸 물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존 요 물량을 남겨놓더라도 최근에 들어왔던 요 물량에 대한 수익 실현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도 뭐예요? 100%예요. 단기적으로 해먹을 때 100%, 80에서 120% 사이 해먹는다 그랬죠. 지금은 해먹었을 수 있는 자리예요. 해먹었을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아직 이 종목이 이제 세력주, 말 그대로 세력주라는 거 그냥 돈으로 쳐 발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 뭐 별 다른 것도 없이. 그러면 자, 지금의 이제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건 말 그대로 근거리 수급이 나갔다. 그러면 여기서도 들어왔던 수급이 여기서 나갔는데 이 다음날 메꾸는 수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제의 상승을 오늘 다 반납했기 때문에 내일 뭐 해야 돼? 양봉으로 하나 더 출현을 하든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더라도 이 종목은 이제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7,150원인 거고요. 넉넉 잡아서 열어놓는 자리면 6,560원인데 글쎄요. 요렇게 수급 터뜨려 놓고 여기까지 쳐밀어버리면 다시 올라갈 때는 이 위에 고점은 확인 못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는 7,8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흐름 만들어내면 뭐한다?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하다. 거래가 더 터져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거면 뭐다?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기적으로 헤쳐먹고 나갔구나. 세력들이 빠져나가는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한 번 더 수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디? 7,150원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그림인 거고, 웬만하면 오늘의 저점이죠. 7,5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좀 더 나와야만이 뭐다?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 애매한 게 고점이 9,650원이에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라운드 피격감 얘기하고 반올림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10.6이면 11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9,650원이면 라운드 피격값으로 따졌을 때 볼 수 있는 자리는 만원이에요. 그죠? 1만원 거의 근처에 왔다가 주가를 확 눌러버렸다. 시장이 뭐
여유롭지도 않았고 그만큼 매도세가 좀 강했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리대라는 것까지 본다면 한 번 정도는 더 수급을 연출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분명히 필요할 거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여기 있는 물량도 털고 나가야 되니까 지들이. 그럼 지금 흐름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파동이 하나, 두 개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정도 맞고 갈지 한 번 더 정도가 나타날지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볍다라는 거, 세력주라는 거 보면 솔직히 초보 투자자 분들은 안 건드리는 게 나은 종목이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지켜주는 흐름 만들어내는지 꼭 지켜봐야 된다. 그 자리 이탈하고 뭐 한다면 굳이 쳐다볼 이유 없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자, 하나투자증권이 이 박스를 뚫었어요. 어제 고점을 갖다 놓고 오늘 살짝 밀렸다가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고점이 한 자리 남아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고점에 대한 거래가 터졌던 요 매물 자리와 요런 매물 자리가 이제 남아있는 부분인데 요 매물을 나 오늘 좀 소화를 하다가 시장의 여파도 있고 일단 눌렸어요. 두나무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야 이거 두나무 상장 및 메타포스 대체 토큰 이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좀 움직이는 부분인 거고요. 솔직히 증권주가 좀 움직일 때 시장이 돌아서면은 증권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니까. 근데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월봉, 주봉 다 나쁘지 않아요. 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자, 이제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6,450원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7,400원대 혹은 8,000원대는 일단 한번 확인하고 뭐한다? 다시 방향 잡는다. 맞고 눌렀다가 또 한번 원을 그릴 건지 아니면 그냥 뚫고 가서 눌렀다가 원을 그릴 건지. 그죠? 수급 나쁘지 않고요. 듬성듬성 유동성의 함정에 좀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림 분명히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 자리가 6,450원 부근 정도 이탈하지 않는 흐름 나타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버킷 스튜디오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 사상 3관왕? 3관왕? 골든글러브 3개 부분 후보에 들어섰다 그래가지고 좀 강세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오늘 좀 슈팅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대로 쳐 밀었어요. 예전부터 이 영상은 찍었죠. 한 단계 올라가고 요 박스권 유지하면 한 차례 더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또 박스를 만들었으니까 요 위에서 유지하면 주가가 한 차례 더 부양할 수 있는 관점인 건데 그럼 이제 밑에 자리는 이제 필요가 없는 자리가 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리고 여기에 대한 매물을 오늘 못 들었다라는 거고 그죠? 여기 있는 매물을 못 들었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음봉에 최적화된 자리는 6,600원이다. 즉 이 종목은 6,600원의 종가상 이탈하지 않아야만이 다시 한번 7,900원에서 8,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종가상입니다. 종가상 6,600원. 그럼 장중엔 조금 더 밀어서 6,300원까지 밀릴 수 있다. 하지만 종가상 6,600원을 갖다 놓는 흐름 만들어낸다면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얘는 상승을 시켜놓고 고점을 만들고 누르고 올리고 버티면서 뭐한다? 밑에 매물을 깔았어요. 구름대를. 대부분 제약바이오들 보면 캔들이 이러고 있고 위에 구름대를 이렇게 깔았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얘가
요렇게 와서 구름대 안으로 안착하지 못하면 맞고 뭐한다? 밀려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말씀드리죠. 그럼 지금의 자리는 누르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맞고 올라오면서 뭐다? 구름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만 얘는 체크하면 된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의 관점이에요. 뭐 신규 투자를 하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서린바이오 백신 관련이죠. 오늘 한 차례 움직였어요. 결국엔 뭐예요? 구름대 안으로 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딱 요 자리 쳐맞으니까 눌러버리는 거예요. IG는 이슈가 있으니까 어찌 됐든 상한가를 붙잡아 놓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다 저항대까지 한번 확인시켜 놓고 눌러버리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름대를 안착할 거냐 아니면 밑으로 하향할 거냐겠죠. 그죠? 뭐 하향할 수 있는 자리가 열려있는 부분까지는 바닥인 거고, 그죠? 바닥인 거고, 오늘 기존에 여기 이 매물을 만들었던 여기에 대한 그냥 중간값 정도까지만 확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매물을 대략적으로 만들었던 여기 부분이죠. 매물을 만들었던 이 하단을 쳐맞았다. 이평선도 있지만 뭐 요런 그림이라면요, 이랬든 저랬든 19,000원까지 열려는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21,000원을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나야만이 다시 한번 24,000원에서 25,000원 부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 위에 있는 2평이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오는 척 했다가 맞고 눌러줄 거예요. 이슈가 없다면. 이슈가 있다면 뭐 갭이든 올려다 놓고 쳐버린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2평선이 밑으로 깔릴 때까지 한 차례 눌러놓고 이 2평을 밑으로 깔고 안착했을 때 한 번 정도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 쏠 수 있는 부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휴원스 글로벌이 좀 간만에 움직였죠. 움직였는데 결국도 윗꼬리가 강하게 달았어요. 뭐 이슈라고 할 거는 특별할 거라기보다는 그냥 현금 배당, 그만큼 주주를 생각하는 회사다 라는 거죠. 다 배당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회사를 생각하는 이게 주주들을 생각하는 회사인데 주가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미친듯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죠? 요 자리 지켰고 위로 올라갈 때 이 자리 못 지키면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요 자리까지 딱 눌리고 나서 37,400원까지 눌리고 나서 결국엔 슈팅을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최종적으로 밀릴 수 있는 자리는 35,000원까지예요. 이 자리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진 않을 건데, 지금 현재 이 흐름상 보면요, 저점을 계속 낮춰가면서 뭐예요? 고점도 낮춰가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모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밑으로 쳐 밀면서 물량을 계속 만든다라는 거예요. 모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쳐 눌러놨다가 또 한번 슈팅 내놓고 이제 횡보할 거냐? 아니면 이제는 좀 정신 차릴 거냐? 정신 차리고 캔들 밑으로 깔 때까지, 얘가 장기평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다시 캔들을 올리면서 얘를 이렇게 잡아 돌리는 그림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그냥 얘 내려앉고 한 차례 더 누른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면서 캔들과 이평이 같이 치고 올라갈 거냐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회사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대주주 물량도 충분하고 그만큼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뭐 주주 생각한다고 현금 배당도 할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이 종목을 지금 건들고 있는 세력 자체가 양아치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쳐 밀어가지고 미안하니까는 현금 배당을 해줄 수도 있죠. 그죠? 자, 어찌됐든
자, 월봉상에 보면 요 구름대 하단이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열릴 수 있는 자리와 누를 수 있는 자리가 잡힌다라는 거고, 재수없으면 정말 요런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근데 그 전에 뭐 해야 돼? 이제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 한 번은 나와야 될 자리예요. 그러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35,000원까지 밀릴 거냐 밀리지 않을 거냐의 관점은 39,400원을 종가상 이탈할 거냐 안 할 거냐만 우리는 체크하자. 요 자리 요 자리 이탈하면 요 자리 종가상 이탈하면 35,000원에서 다시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 다시 한번 반등해놓고 이제는 자리 만들어내야 된다. 즉 횡보하는 그림 한번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슈팅을 만들어내든 뭐 이슈를 만들어야 되겠죠. 최근에는 이슈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시장이 워낙 돈이 없어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진 로봇이죠. 최근에 삼성에서 로봇 이제 뭐 출시한다라는 삼성봇 얘기가 나오면서 유진 로봇이 좀 대장으로 움직였고, 어제 좀 움직이고 오늘까지 움직였다가 주가가 쭉 빠졌어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슈팅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수급이 나간 그림은 없어요. 여기서 한두 번 여기서 좀 슈팅이 한번 내놨기 때문에, 그래 뭐 쌍봉의 그림처럼 한번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눌렀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수급이 강하게 나가는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수급이 요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나갔을 수 있는 그림으로 연출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작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기존부터 끼가 있었고, 이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자율주행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나면 당연히 그게 눈에 보이는 로봇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율주행도 말 그대로 지가 알아서 운전해주는 것처럼, 대신 자율주행은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프로그램인 거지. 그러면서 자동차가 그 자율주행의 행동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거고, 로봇은 그 자율주행을 로봇이라는 몸에 넣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얘도 이슈는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기존부터 바닥을 잡으면 뭐다? 고점을 한 번 정도는 만들어내는 끼를 보여주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죠? 고점이 좀 낮아지긴 하지만 지금보다는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로봇은 분명히 우리 시대와 이제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의 자리는 단기적으로 슈팅을 해먹은 자리고요. 그러면 이제는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 갭 자리는 분명히 매꾸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슈팅의 흐름을 이어가는 부분을 이게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뭐다? 얘는 4,050원 정도는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좀 더 강한 흐름을 유지할 거라면 4,2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 만들어낼 거다. 이 갭 굳이 안 메꿔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왜? 처음의 자리가 아니니까. 분명히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굳이 필요 없는데, 희한하게 이런 자리는 다 메꾸고 가더라고요. 요 정도도 수급을 주기 싫어서 그런지.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기 때문에 내일 갭이 떠서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올라가지 않는 이상, 혹은 윗꼬리를 뚫어내지 못하는 이상 뭐다? 조정은 한 번 정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조정의 자리가 4,200원대냐 4,000원대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4,000원도 이탈해서 3,8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대신 3,800원까지 밀린다면 단기간의 슈팅은 없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락했던 요 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았고 다시 한번 그냥
요 안으로 기어 들어온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요 안에서 횡보하는 자리 좀 만들어내고 그 다음 또 한번 슈팅을 하든 아니면 주저앉히든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어떤 흐름이냐에 따라서 요 자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냥 있냐 없냐. 그냥 시간만 허송생활 했다라는 거죠. 그 과정 중에 개인들 털어낼 것만 털어냈다라는 거고, 그냥 이 정도 정지가 돼 있다가 어제 그냥 다시 상장된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봐도 되는 그림이에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좀 보자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대장이었기 때문에 수급을 냈지만 수급을 못 냈던 로보로보죠. 로보로보가 예전에 제일 강했죠.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쌍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지금에선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 들어왔던 수급을 여기서 어느 정도 털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를 눌렀어요. 그리고 어제 강하지도 못했다라는 거고, 그죠? 어제 강하지도 못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뭐 위에 있는 수급은 볼 필요 없고, 큰 그림 보면 얘는 여기서 한번 흔들어댔던 자리가 나타났고, 여기서 한번 흔들어대고, 그 다음에 누르면서 또 어디? 여기서 한번 아이고 그 다음에 누르면서 또 여기서 한번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요 정도 관점에서 아이고 여기서 한번 흔들었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눌리면서 저점을 꾸준하게 갱신하다가 쳐 올린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어디? 여기에 대한 박스가 하나 정도 남는다라는 거죠. 요런 그림이. 요런 그림이 하나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역배열의 자리인 거고, 그리고 다시 구름대를 뚫었다가 구름대 안으로 들어온 자리예요. 그럼 당분간 뭐다? 요 구름대 안에서만 얘는 버티면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구름대 안에서만 버티면 되는 그림이고, 이 구름대 안에서만 버텨내는 흐름만 만들어낸다면 뭐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매물을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진 로봇도 어느 정도 한몫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4,000원대나 4,200원대나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는 슬금슬금 다시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 평이 역배열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내야 돼요. 요런 식으로 눌러놓은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위에서 횡보하면서 이 평을 밑으로 까는 그림 한 번 더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밑에다가 캔들 깔아놓고 위에 손들어대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이상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시간이 버티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죠? 앞으로의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